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기쁜 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또 있어서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내용은 우리가 이제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도인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하나 제작을 해서 붙인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5월의식을 지금 드러내야 한다 라는 그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5월의식도 사실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전교 몇 등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 결핍되고 부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상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성질로 뭔가 한 이야기를 크게 외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인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뭐 인내심이라고 해서 여기 탁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딱 메고 나는 무조건 인내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무조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도인인데 뭐 이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왜 저래야만 된다고 사람은 믿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덜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내심이라는 그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내심이 그만큼 이제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고 지낼 수가 있고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 화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화가 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칠판에 우리가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글자를 쓰다가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글자를 못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막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다른 공부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도를 깨우치기, 도인이 되는 그런 공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충분히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인이 20대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뭐 50대라든지 뭐 40대라든지 60대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쭉 써나가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안 되고 막힌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인데, 이제 막히지 않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는 것도 물론 자기 자신이 접고 아니면 잠시 놔두고, 접는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이니까 좀 극단적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내가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가 막혔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내가 그때 깨닫고 나서 그건 다시 하면 되고, 그때까지 그러면 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나는 도인이 아닌데 저 사람은 도인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사실 사회가 지금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은 사실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도인이었다고 해서 그것도 끝도 아니고 계속해서 길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다 보면 역시 사람은 피해의식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고, 근데 그것이 보면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도 결국 아프게 되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죄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나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고생하는 그런 길이 있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죄길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고생하게 만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일단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자기 자신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쌓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마스터가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공부가 마스터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부가 마스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라고 해서 뭐 우리가 별명으로 야 너는 마스터 별명해라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공부가 마스터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마스터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마스터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공부가 된다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공부라는 단어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나는 공부라는 것이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스스로 그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또 뭔가 우리가 죄를 짓는 잘못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은 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것을 아는 것이 낫지 뭐 그것을 그래도 혹시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뇌고 에고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고 계속해서 이제 뇌는 생각합니다. 이고라고 하는 그 에고가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왜 선악을 뇌로 굳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누군가를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악 판단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선악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 판단을 하는 그 과일이 달콤함을 줬기 때문에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우리가 한 입 비어 먹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그 검은 모자 쓴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웃는다고 적읍시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갑자기 괴로워하면서 탁 쓰러진다 그러면 역시 이것은 독이 든 사과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선악과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비유를 든 것이지 제가 뭐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나쁜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좋겠죠. 나쁜 영향을 그래서 덜 받고 선함이 주는 그런 즉 선한 행동이 주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선악 판단을 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알고 보면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비판을 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선동에서 벗어날 그 체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